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했다며 어두웠던 그 시절을 불러낸 겁니다. 헌재는 이번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정착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국가 긴급권을 45년 만에 남용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약했던 그 독재의 역사입니다.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결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헌법 1조 1항입니다. 헌재는 누가 계엄과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시도를 누가 끊어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들은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작가는 자주 들으면 안 되는 문장이라면서도 듣는 순간 이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냥 예상했던 판결이긴 한데 네. 그것도 역시 세상에서 제일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장은 자주 들으면 안 되겠지만 또 유 작가는 헌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고문을 썼다며 많이 노력한 게 느껴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계몽령이 맞는 것 같다고도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지난 넉 달, 특히 젊은 세대들이 헌법의 가치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쿠데타를 겪어본 적이 없었던 젊은 세대가 그 역사책에서만 보던 현실 일들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 헌법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게 됐다는 점은 저는 이거는 진짜 귀한 어떤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유 작가는 이번 선고문에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배경으로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것을 적시했다며 때문이 아닌 덕분이라는 단어를 써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 면이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전원일치 인용이라는 합의를 보고도 선고가 늦어진 배경을 두고 유 작가는 아마 3월 초쯤 이 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다면서 이런 결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지 고민했을 것 같다며 헌재에 정무적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문은 논리적으로도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며 헌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군을 동원할 수는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 그 중요한 한계는 군의 중립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해놓고도 공무원인 군의 정치적 중립을 재차 규정한 건 과거 군사정변의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군의 정치적 개입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의도, 즉 정치적인 목적으로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투입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맨손으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로 달려간 취재진과 보좌진. 저희가 기록 안 하면 누가 기록하나요? 대통령이 파괴한 헌법을 평범한 시민과 병사들이 다시 바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국민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 계엄군 수뇌부 누구도 실탄 없이 간부들만 투입하라거나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 병력을 철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점 역시 그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